게이트. 오늘의 이야기, 이젠 되돌릴 수 없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전 여기 물을 마셨죠. 건너가면서 엎드려서 물 마시고. 검은 물이 내려온다고 그래. 아 이게 물이 많이 이렇게 잘못됐구나. 여자 머리카락이 길게 머리 풀어진 것 같이 보이겠지. 길게 막 연결돼 있으니까. 마을 사람들에겐 소름이 끼치고 기분이 나빠 피했을 정도라는 경상북도 영주의 한 마을 하천. 잔뜩 긴장한 채로 하천 가까이 다가가 보는데요. 그런데 뭔가 이상합니다. 뭐죠? 마치 머리카락을 길게 풀어헤친 것 같이 보인다는 검은 물은 오간데 없고 마을 하천은 물고기가 살고 있었는데요. 정말 성숙한 하천이 맞는 걸까? 깨끗하던데 물? 깨끗하죠. 네. 관광객들이 그러더라. 어느 날 갑자기 한 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탁한 물이 내려온다고, 좀 검은 물이 내려온다고 그래요. 잘 식별이 안 되지만은 물 색깔이 완전 이게 틀려서 내려오는구나 하는 걸 딱 느낄 수 있지. 도로는 없는 게 도로 이 높이 뛰면 확실히 보이죠. 보이지. 그냥 막 표가 딱 나. 높은 데서뿐만 아니라 다리에서도 봐도 보여. 높은 곳에선 표가 딱 난다는 어르신의 말을 믿고 카메라를 더 멀리 날려보내는데요. 그런데 그때 감독님의 반응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윤이, 그 여기 찍고 있는데 진짜 좀 물이 한쪽은 하얗고 한쪽은 초콜릿처럼 검해요. 하늘에서 목격된 하천, 놀랍고도 기이했습니다. 검은띠가 하천을 밀어내기라도 하듯 하더니 하천 중 한 곳은 온통 검은색으로 뒤덮였는데요. 마을엔 언제부터 이런 일이 생기기 시작한 걸까? 언제부터 갑자기 저렇게 된 거예요? 기억을 잘못하겠네. 한 차츰 그리 돼가지고. 하면 저래 된지 하면 오래됐어요. 잉어밖에 없어. 민물고기 좋은 거 있잖아요. 아, 다 없어져 버렸죠. 뭔지는 모르겠어요. 뭔지는 모르죠. 잘 몰라요. 검은 거는 뭔지 모르지. 원래 하천보다 검은색의 영역이 더 넓어졌습니다. 하지만 물과 기름 사이처럼 절대 섞이지 않는데요. 그런데 물 만났는데 거기 맞죠? 유럽적 거기가 아닙니까? 네, 물이 만났을 때 색깔이 달라서 그걸 찍어줬을 때 이렇게 대비되는 걸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브라질에도 역시 서로 N극과 S극처럼 절대 만나지 않는 강이 있다는데요. 물이 서로 섞이지 않는 것은 지류 간의 밀도와 온도, 유속의 차이 때문이고 경계선이 생기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신기하네요. 동시에 온도를 측정해 보는데요. 과연 어떤 온도계가 더 뜨거워질까요? 동시에 뜨겁게 열을 내는가 싶더니 비슷한 숫자의 멈춰를 외친 온도계. 검은띠 미스터리는 다시 제자리입니다. 이번엔 검은띠를 직접 손으로 떠봤습니다. 진흙도 아닌 것이 손에 잘 잡히지 않을 정도로 미끌거려 손가락 사이사이로 빠져나가는데요. 과연 이것의 정체는 무엇일까? 까만 게 뭐 같이 보이세요 혹시? 요 밑에요, 요거? 네. 제가 보길 때는 이끼 비슷하거든요. 어머니 이거 뭘까요 이게? 기름 덩어리 기름 아니에요? 기름? 어디서 나온 폐수 쪽 아니에요? 기름? 그냥 이끼는 색상이 이렇게 안 나오잖아요. 거뭇한 색상에 기름처럼 둥둥 떠 있는 것이 공장 폐수가 의심된다는데요. 정말 검은띠는 공장에서 나온 걸까? 부유물이 계속 내려온 거죠. 여기는 아직 더 심해. 만약 공장에서 나온 폐수가 맞다면 심각한 하천 오염이 걱정됩니다.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습니다. 검은띠를 채취해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밝혀보기로 했습니다. 걱정되는 마음이 앞섰는데요. 그런데 움직이는 몇몇 녀석들이 포착됩니다. 활발하게 움직이는 미생물들. 과연 검은띠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축산 폐수로 인해서 발생한 규저류들도 보이고요. 분뇨죠. 이런 게 흘러 들어왔을 겁니다. 아마도. 불행인지 다행인지 공장 폐수가 아니라 축산 분뇨로 인해서 발생되는 그 무엇으로 추정된다. 마을 하천을 덮은 검은띠, 정말 축산 분뇨 때문인 걸까? 오랫동안 광범위하게 계속 지속되려면 축산 폐수가 아주 많은 양이 계속 유출이 돼야 된다는 얘기인데 축산 분뇨만으로 이렇게 까만 지역이 이 정도로 광범위하게 이렇게 오염이 되기는 불가능합니다. 분뇨가 주 원인은 아니라는데요. 그러던 중 검은띠에 대해 긴히 할 말이 있다는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이 분뇨 같으면 분뇨 냄새가 나거나 그렇죠. 저는 이거는 분뇨라고 보기에는 어렵죠.
분뇨를 먹으러 한 녹조가 이렇게 죽어 있는 거죠. 폐수도 분뇨도 아니었습니다. 분뇨를 먹고 죽은 녹조의 사체라는데요. 그런데 왜 하필 이곳에 녹조 사체가 죽어 쌓여 있게 된 걸까? 4km 앞 위에 영주댐이 들어서 있어요. 그래서 물길이 막혀 있습니다. 댐이 생기면서 물의 양이 줄었고 수량이 줄자 유속도 느려져 사체가 쌓이기 용이한 환경이 조성된 겁니다. 그런데 전문가는 이 녹조를 단순히 여겨선 안 된다고 말하는데요. 바다에 깔린 녹조를 뭐라고 하냐면 저희가 사이노박테리아 매트라고 해요. 사이노박테리아 매트라고 하는 이 아이들은 일반적으로 유속이 느리고 얕고 수량이 적은 곳에서 지금 흔히 보이는데 지금 좀 심하긴 한 것 같네요. 제가 봐도. 전문가도 실제로 보고 놀랄 정도랍니다. 이런 녹조들은 실제로 잘 볼 수가 없다는데요. 독성을 가진 녹조라 더 걱정이 된답니다. 여기서 물놀이 혹시 하나요? 문제가 뭐냐면 얘들이 독성 물질을 만들어요. 마이크로시스틴이라고 간독성을 만들 수도 있는데 에나톡신이라고 또 이제 신경 독성 물질을 만든다고 이제 결과가 나왔어요. 문제는 이제 그 독성 물질이 신경 독성 물질인데 뭐 일반적으로 파킨슨병이나 이쪽으로 연관이 많이 되어 있다고 또 알려져 있기 때문에 실제 개가 죽기도 했었어요. 뉴질랜드에서. 실제 뉴질랜드에선 독성 물질이 있는 녹조물에 들어가 놀기만 했을 뿐인데 목숨을 잃은 개가 있을 정도로 생명과도 직접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하여 작년 8월 영주댐 상류에서 독성을 확인하는 마이크로시스틴 검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미국에서 레저 활동 금지 수치인 8ppb보다 약 2배가 넘는 독성이 댐 상류에서 검출됐습니다. 지금 봤을 때 부영양화하고 기후변화 지금 두 개가 타겟이 가장 크고 그다음에 이제 댐이 여기에 하나 플러스를 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 수량만 깊어도 이 바닥에 사는 미생물들 못 자라요. 햇빛이 못 들어가니까. 영주댐 측의 입장을 들어봐야겠습니다. 이러한 발생 원인은 수온과 일조량, 하천 내 오염물질, 강수량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서 환경부 차원에서 내성처의 수질, 수생태, 모래 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모니터링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내성천 내에 이제 수질을 개선하실 뭐 그런 계획이나 뭐 방안 같은 것도 있는 걸까요? 네, 있습니다. 내성천 유역으로 유입되는 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해서 이미 환경부, 민, 관이 협업해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시행 중에 있습니다. 잔잔한 물줄기, 시원한 강바람. 하지만 과거에 맑고 깨끗했던 그 하천은 아닙니다. 가장 하층에 있는 생물이에요. 그 생물들이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물 안 좋다고. 우리나라 물에, 우리나라 강에 무슨 이상이 있다라는 걸 신호적으로 보내주고 있는 건데 빨리 받아들이고 개선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제 모습을 잃어버린 내성천.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그리워하는 그때로 돌아오길 바랍니다.